왜 일어나?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썸네일 제목. 막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알려지지 않은 지금 너무나 막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 사람만 과대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호의 막말이 어마어마한 막말이었죠. 근데 그걸 차명진이 덮었어. 차명진이 덮은 상태에서 이제 잡다한 막말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통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아니, 잡다한 게 아니고 주동식의 막말도 이거는 그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걸 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광주 서구 갑 주동식 이통당 후보. 광주는 생산 대신에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5.18 이야기 한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고 얘는 2년 전인가도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이런 미친놈을 공천한 놈들이 완전 개또라이들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겠다는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중국의 총독입니까? 뭐 이러면서 남한 총독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의 말을 듣는 시진핑의 총독이냐. 이 양반이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광고 TV 광고에 그렇게 내는 그런 미친놈은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소녀상 관련돼서 반대하는 반일 동상 무슨 협회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양반이 거기에 있다는데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이 밖에는 광주에 공천을 쓰니까 김무성이 나가고 싶어 했잖아. 내보내주면 되는데. 광주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승현이 인천 총구석이라고 했던 거는 막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막말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뭐 애교야. 그러니까 저희라고도 안 하고 우리 지역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아이고 전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쳐도 막말이에요. 정치인에게는 모르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막말이 막말로 덮이는 상황이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일단 주동식의 막말은 세월호랑 유사한 막말이죠. 그럼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성격이 똑같아.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전라도 혐오, 광주 혐오, 5.18 혐오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가해자들은 반성이 없는 상태. 네. 그런데다가 매달 하나씩 해놓고 나서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에 할 거다. 그래놓고 밑에다가 설명되니까 내가 세월호 침몰시키자고 그랬지 언제 사람 태우자고 그랬어? 왜 이래? 이건 진짜 인간 말종이 아니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명진이 말한 그 세월호 텐트 이런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진짜로 악마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봉규는 뭐라고까지 더 얘기를 했냐면 옛날부터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애들 혼숙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던 얘기인 건지 아세요? 80년대 군사 정권이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그 투사들을 그 대중들과 유리시키기 위한 그런 낙인 찍기 수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안기부였나? 안기부에서 만든 플랜으로 혐오를 조장해서 낙인 찍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요 86년에 대학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MT를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어. MT 가면 다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줄 알고. 근데 가봤더니 웬걸. 야 진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혐오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짓밟고 능욕하는 건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줄 아세요? 지인 능욕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N번방에서 있다는 지인 능욕방. 그게 바로 이 모양 이 꼴이야. 저기요. 내가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팟캐스트 하다가 새벽에 편집이 1시간 했는데 5분도 못 나갈 때 택시 타고 광화문 광장에 그 텐트를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렇게 된 사건에 일단은 제가 좀 뭐랄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상황들의 설명을 좀 조금만 해드리면 그 당시에 세월호 광장에 세월호 유가족 아버지들이 2명이 지킴이를 했어. 맞아. 근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 있어서 가장 굉장히 많은 프락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활동가라고 누군가가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확실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루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없는 놈들이 그런 걸 흠잡아서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난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요. 없는 사실 가져온 건 붕괴스럽지만 아니 룸살롱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 룸살롱 비슷한 업체를 갖다가 운영도 한 사람이 무슨 민주화 운동 세대가 혼숙이고 뭐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해. 내가 그런 부류의 프락치가 우리 방송에도 있었다고 누구라고 내가 밝힐 수가 없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나는 좀 기억해. 그 프락치가 들어와 가지고 그 프락치가 내부 이간질로 엄청 쓰였고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세월호 광장과도 굉장히 연계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차명진과 그 일당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게 김문수라든가 그 지역에 있던 자기 부인까지도 세월호에선 뭐뭐뭐 했대라는 말로밖에 설명 못하는, 그게 자기네들이 세월호를 구하지 않았고 그 노력을 게을리했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 했고 그게 벌써 6년씩 끌어가고 있는 거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막말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인면수심이라는 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놓고 앉아서 돈 받아 먹었고 이러이러 나쁜 짓 했다며라는 걸로 이게 퉁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저급한 머리, 이 부족한 IQ들 갖고 이 지역에서 공천받아서 나가겠다는 미통당 보고 있으면 자, 저기 조관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세종시 의뢰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꼴에. 세종시가 어떤 도시냐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만든 작품이잖아.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가 그 노 대통령 비하 게시물이 있는데요. 노 대통령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을 밟고 있는 합성 사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엎드려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을 그러니까 밟고 있어. 죄송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엎드려 있는데 그거 발을 밟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그 사진에 나라를 말아먹으려 나를 부엉이 바위에서 작업했냐?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그 문구가 있는데요. 요거를 올리는 놈이 세종시 의뢰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지금? 아까 광주는 생산 대신에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명이 살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포 명령자 하나 밝히지 못했어.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건의 원인 또 왜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진상규명하는 게 숙명 같은 건데 그렇죠. 세월호든 광주든 그걸 방해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야. 지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막으면서 생산 대신에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왜 막말을 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얘네들은 선거를 항상 이제 밀리게 되면 공작과 어떤 그 작업으로 그 선거 막판에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공작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아까 우리 그 푸나님이 얘기하셨던 내 이름 생각 안 났다고? 아니 우정이 그것밖에 안 돼? 푸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프락치들도 주로 선거를 앞두고 집중 투입이 됐었고 선거 앞에 그런 식의 헛소문들을 막 만들어내고 분열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2월 10일 날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집니다. 미래통합당의 통합선언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2월 10일 날 김상교, 김태우 이런 애들을 이제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작을 해볼 만한 건수들을 그렇게 영입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2월 12일 날 이동재가 신라젠의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공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작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일그러져요. 일그러진 게 대략 3월 20일 정도예요. 왜 그날을 제가 특정을 하냐면 3월 23일에 이봉규가 이 세월호 텐트 이거를 갖다 올리거든요. 영상을. 얘네들은 뭐 동수영은 잘 아시겠지만 단톡방을 통해서 다 공유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공유하면서 자 지금은 이걸 얘기해야 돼. 지금은 이런 걸 뿌리자. 이거 갖고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 공작국, 프로 공작군들이 있어요. 이 프로 공작군들은 시나리오서부터 시작해 아주 기가 막히게 짜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동재 부류에 붙어있던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노리는 공작을 하다가 그렇지, 실패. 그렇지. 근데 이거
시간이 어디쯤이냐 3월 20일 그 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뭐라도 해내야 돼.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할 때 투표장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이봉규 까라들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는 막말하고 뭐 선동하고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선거가 정말 지겨워지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다른 공작거리를 찾는 거죠. 그 공작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N번방 나오는 그 공작거리라고 보고 이거를 김상교와 김웅이 또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재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원조 막말로 올라갔었을 때 진상규명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조 막말 김진태 같은 경우 아이들은 가슴에 묻어야 되는 거지 그 빈배 걷어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때부터 그 당시엔 너무 많은 막말이 나와서 저희가 일일이 대꾸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야 갚게 되는 겁니다. 세월호 끝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지만 이제 3년 왔고 박근혜 때 뽑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번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있으면서 이들은 진짜 정부 발목을 있는 대로 잡을 거예요. 20대 빨리 철어버리고 21대 김진태 같은 사람은 하면 허영이 더 뛰어야 된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힘 보태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서 마음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막말의 뒤끝이 공천에서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서 지 이름 적힌 수저 있다고 하던 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저 물고 돌아다니게끔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요. 간혹은 프락치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악플러가 아니라 프락치가 보여요. 수집해서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명단에 돌죠. 그러니까 프락치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아까 지금 댓글에 그 프락치가 누굽니까 하는데 몰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방송이 하도 많아가지고 메인 방송에 나왔던 패널들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못 찾으실 거고. 저는 알아요. 몰라, 형도 몰라. 그러니까 프락치 표시가 난 프락치야? 알고 싶어. 떠난 뒤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프락치였다고. 제가 그랬네. 이런 게 그리고 거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정말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생각해봐. 예금조회, 통신조회 당하면서 이단 들여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각종 출연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내 험담을 막 해. 이유도 없이. 그 작업을 내가 알고 봤더니 6개월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경우지. 예를 들면 나는 밖에 사람도 안 만나. 술도 안 마셔. 쭉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점이 딱 되니까요. 내가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얼마나 잘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 연락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친구 연락이 안 돼. 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뭐 그 세월호 광장에서의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가짜 뉴스로 뿌려서 만든 놈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에 그 자원봉사하는다는 명분으로 하던 사람 중에 프락치 진짜로 많았어요. 맞아요. 온갖 얘기 가져다 뭔가 팔고 나면 자기가 자리가 돈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 했던 사람들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밥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으니까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보통 일처럼 보도가 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어요. 불과 3년 전까지. 아니 프락치들은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에서도 내보냈고 그리고 실제로 사조직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기무사도 역시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있고. 기무사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아예 대놓고 댓글 부대들을 운영했었잖아요. 근데 그 댓글 부대 중에서 특정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뭐 일배 등등을 오가면서 그런 프락치들을 갖다 했었죠.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 딱 숨어들 때는 세월호 텐트에 올 때는 자기가 막 뭐 이거를 갖다 걱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험담하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니까.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다시 헤집고 피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골마 터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세월호 그때 참사 당시에 특히 김용호 씨 단식할 때 김용호 씨가 단식하는 거 가가지고 다른 유가족들한테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가족들에서 뭐라도 조금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또 김용호 씨한테 와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또 험담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했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쪽을 깨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아예 조직으로 와해시키려고 하는 짓들을 했던 놈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차명진이나 뭐 주동식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몰라요. 그렇지. 오히려 모르는 새끼들이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 와해시켜서 사실 제일 큰 작업이 뭐야? 김무사나 국정원이었던 카톡으로 뿌리기 아니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뭐 자식들을 뭐 그냥 대학교 보내달라고 한다, 보상금을 얼마를 요구한다, 완전히 갑질하는 사람처럼 만들었던 것도 작업이고 이간질이고 이미 받아서 다 썼다. 그거 해놓고 애는 키우지도 않으면서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들이 놓았던 거를 지나고 이게 6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런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소위 국회의원 후보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걸 알면서 공천했던 이 양반들이 따지면 2년 전 3년 전부터 꾸준히 막말해왔는데 그게 진해 진영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차명진이 그 특히나 TV 토론에서 이런 막말을 한 거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었다니까. 그 예전에 막말을 하기 위해서 SNS에 미리 올렸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MBN 출연할 때 차명진 의원 붙잡고 고소도 많이 당하면서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하다 보면 그렇게 돼라고 그때 막 노영희 변호사하고 친한데 사석에서 괜찮게 얘기하는데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맞짱 쳐서 왜 그랬는데 분노 조절 장애거나 선거에 계속 떨어지면 그런 이상한 우울증 같은 것들은 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조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선거 방송은 편집이 안 돼요. 아시죠? 선거 토론회 같은 경우는 편집하면은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야. 근데 이번에는 10분 이상 황교안이 시간 끌었던 것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놓고 정리를 해놓고 또 뽑아내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게 그게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토론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그렇게 땡판 치면서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했었던 것들은 저쪽 당에서 다 하고 앉았는데 차명진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요. 차명진은 토론 그래서 상대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한 대답에서 이 망언들을 막 해버린 거거든. 이거는 편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너무 망언이 되니까 사회자가 그걸 제지를 했어. 그것까지 다 고스란히 나갔어.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게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치.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작전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난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든 할 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멘트여야 돼요. 그렇지. 근데 차명진은 공천 배경에서 뭐라는지 기억나요? 나한테 막말이라고 레이블 붙였던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게 첫 말이었어요. 정치인이 이런 멘탈이 가능한가? 근데 그거를 후보로 주는 거지. 후보를 주고 지금 오늘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차명진이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할 말을 한 건데 그게 뭐. 원래 하던 얘기고 그 얘기는 나도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껴있으니 조원진도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쓰리 아일랜드 삼섬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세월호 유가족이 부도덕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정말 심각한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컴퓨터 옛날 낡은 그런 거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한 거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살피지도 않고 오히려 죽였다는 느낌을 주는 애들은 도덕적이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악마들이 지시라니까. 아니 근데 이봉규 TV를 보면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또 방송을 뒤에다 했냐면 4월 1일 날에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전교조 양심 고백 이런 게 있어. 세워줘 양심 고백.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월호를 전교조와 뭐 민주노총과 이 등등해서 같이 모의를 해서 고의 침몰을 시켰다는 거야. 나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자기가 저는 전교조 그 단원고에 있는 교사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6주기예요 세월호. 그러니까 아마도 4월 15일 쉬고 저는 16일 날도 하루 쉬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유가 그날 새벽까지 개표 끝나고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 30%는 과학입니다 하는 거 있죠. 미통당 지지율. 이거 깰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깨서 이걸 낮춰놓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그놈은 30% 믿고 TK 믿고 PK 믿고
그러고 설쳐되고 있는 이 핑크 족속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돼요.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신혜식, 신의 한수의 신혜식 그리고 이봉규 TV의 이봉규 그거 안 믿어요. 내가 보기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러니 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걸 하면서 야당과시라 편집장식으로 떠들고 한 번 하게 되면 몇십, 몇백, 몇천만 그러니까 원까지 악마야. 들어오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벌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바로 알리겠다고 하는데도 진짜 이건 뭐 녹화 이제 30만 얘기야. 아우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 진짜. 그런 애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컨텐츠를 내도 몇십만씩이 구독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래도 돼? 아무리 가짜 뉴스를 얘기해도 배승희가 어. 하루에 3억을 벌었대잖아요. 진짜? 후원금으로. 진짜? 와. 거기에 민 부럽다, 나무개 씨. 껴가지고 그 난리치고 있는 네. 그 양반이 어. 뭐 민주당 출신 뭐뭐 있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온갖 선거에 다 후보 이름 올리고 나갔던 거 보면 민영사 오늘 낮에 그 모 비례대표 후보께서 나오셨는데 청년이에요. 최연소야. 네. 재산을 영원 적었다고 그러더라고. 박은수 씨? 그래서 속으로 되게 부럽더라고. 마이너스인 사람들은요. 빚만 없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할래 나? 나도 마이너스야. 아,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아, 마이너스들의 인생 예병. 아, 참. 나는 그게 무슨 집 사온 마음 그런 빚도 아니에요. 아직도 못 갚았어. 사업 망한 거. 나도 연극하다가 망한 거 아직도 못 갚았어. 근데 구독자가 지금 뭐 28만 이러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노력해 언젠가 내가 죽겠지? 뭐 구독도 안 해주고. 7만도 안 되는 사람. 아니 12,000명이 보는데 나는 지금 12,000명이 보는데 좋아요가 4,700개.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심각해. 돼, 나는 지금 40명의 식구와 직원을 책임져야 되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2,000명이 봐도 좋아요는 3,000개가 찍히던데 우리 새날은 왜 이래? 자, 이러면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는 좋아요 좀 찍어주세요. 근데 좋아요가 많으니까 진짜 노딱이 벗겨지는 경우도 그리고 있더라고. 든든하지. 그치. 하면서 그럼요. 방송할 때는 아니 노딱이 벗겨진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만. 예. 너무 좀 우리가 좀 너무 구차하다. 씨. 자, 좀 진지하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요, 2시간이 안 남았어요. 예. 투표일이 예. 사전 투표란 말 안 붙여도 돼요. 투표일이야 그냥. 그럼요. 금요일, 투표일이시고 진짜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만의 힘으로 투표를 올리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지만 방송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12,000명 보고 계시죠. 10,000명이라고 치자고. 지금 그분들이 5명씩을 모시고 나가면 5만 명이에요. 맞아요. 또 그분들이 5명씩만 몰고 나가면 이게 25만 명이에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거야. 투표는 뭔가 좀 몰려가서 하는 약간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혼자 투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최고급 선동을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5명씩은 투표장에 다 데리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